옛날 서로 한 하늘에서 살 수 없다 다투는 두 집안이 있었다. 한 집안은 강씨이고 다른 집안은 정씨인데 옛부터 당파 싸움에 휘말려 원수가 된 사이였다. 상대 집안보다 높은 벼슬에 올라 씨를 말려야 한다. 그게 가문의 최대 목표였다. 일단 이 목표를 먼저 달성한 집안은 정씨 집안이었다. 정씨는 과거의 급제에 한 지역 수령으로 발령받았다. 되었다. 이제 이대로 힘을 모아 저 강씨 집안을 아작을 낼 것이야. 야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 사이 강씨 역시 큰 공을 세워 승진하게 되었는데 하필 같은 지역 관찰사로 발령을 받아 정씨 수령의 직속 상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무슨 후환이 닥칠지 모르겠구나. 분명 꼬투리를 잡아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내 저 원수의 집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냥냥. 정씨는 그 뒤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결국 드러눕게 되었다. 그런 정씨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살인 정도령은 훈훈한 외모에 머리까지 비상한 인물이었다.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다. 넌 가서 공부나 해서 저 원수 강씨 집안보다 높은 벼슬에 오르거라. 네, 그건 당연하니 걱정 마시고 지금 어찌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변고가 생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냥냥. 정씨는 답답하던 차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아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 우리 집안은 그 강씨 손에 모두 망하게 생겼다. 어째 좋은 수가 없겠느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께 사정을 들은 정도령은 그 길로 곧바로 강씨가 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발품을 팔았다. 오호라, 그렇단 말이지. 고맙다. 자, 바꿔라. 아이고, 이게 뭐 별거라고. 감사합니다요.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은 정도령은 곧바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 예, 제게 1000냥만 주십시오. 그래, 2000냥이라도 바로 주마. 야옹. 정씨는 영특했던 아들의 말이라 고민도 하지 않고 1000냥을 내주었다. 정도령은 그 돈을 들고 곧바로 강씨가 자주 찾는다는 기생집을 찾았다. 그리고 매일매일 술과 음식을 잔뜩 시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얼굴도 곱상한 데다 돈도 사정없이 뿌려대니 기생들이 정도령이라면 끔뻑 죽고 못 살았다. 그리고 1000냥을 거진다 써갈 때쯤 정도령은 강씨가 가장 아낀다는 기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에휴, 왜 그러십니까 도련님? 이 지역 관찰사가 널 그리 아낀다는데 아무래도 넌 나보다 그 관찰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그런 늙은이야 돈벌이에 불과하지만 전 이제 도련님 없으면 죽고 못 삽니다. 야옹. 그래? 예, 그렇고 말고요. 에이, 내 그 말을 못 믿겠구나. 정말입니다요. 어찌하면 믿겠습니까? 이 한 목숨 강에라도 던질 값이요? 어허, 그러면 또 내가 섭하지 않겠느냐. 어디 보자. 옳았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꾸나. 그 관찰사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훔쳐다 주면 내 그 말을 믿으마. 혹 그 사람이 중히 아끼는 물건이 없더냐? 아, 예. 그 관찰사가 항상 몸에 지니는 도장이 하나 있던데 그 누구도 만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면 되겠습니까? 옳았구나. 감사이니 틀림없다. 임금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니 그걸 잃어버리면 분명 큰 곤욕을 치를 것이다. 오냐, 그거면 내 너의 말을 믿어주마. 그렇게 그 기생은 정도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강씨가 방문한 틈을 타 술을 진탕 먹인 뒤 감사인을 훔쳐 정도령에게 전했다. 하하하, 그래, 나에 대한 마음은 진실이었구나. 내 너의 마음을 이젠 믿어주마. 그렇게 천냥을 모두 쓴 대신 감사인을 얻은 정도령은 아버지께 돌아가 이 사실을 전했다. 아버님, 여기 강씨의 감사인입니다. 아니, 이 귀한 걸 어찌? 그래, 이거면 충분하겠구나, 냥냥. 바로 기운을 차린 정씨는 곧바로 관찰사에게 올릴 꼭 필요치도 않는 문서들을 잔뜩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문서에는 꼭 관찰사가 결제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에 감사인, 그 도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그 문서를 받은 강씨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뒤져봐도 자신의 도장함에 감사인이 감쪽같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린 강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도장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중에 큰일이로구나, 냥냥. 그렇게 이번엔 강씨가 자리에 들어눕게 되었다. 조만간 저 정씨 집안을 꼬투리 잡아 경을 칠 생각에 행복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걱정이 되었던 강씨 집안의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물었다. 아버님, 무슨 큰 걱정이 있으신지요? 어릴 때부터 영특해 여자로 태어난 게 아깝다고 입을 모아 말하던 아이였다. 그래, 아가 사실은. 모두 털어놓은 강씨. 그러자 곧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하는 딸이었다. 그건 분명 정씨 집안의 소행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눈빛으로 확신하는 딸의 말에 아차 싶었다. 정씨 그놈이 자신이 도장을 잃어버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갖가지 쓸데없는 문서를 잔뜩 보냈지 않는가. 아뿔싸. 그런데 그러면 더욱더 큰일 아니냐. 우리 집과 원수지간인데 분명 이 일을 임금님께 알릴 텐데. 냥냥. 그러자 눈을 빛내며 말하는 딸.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제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그대로 해보시지요. 오, 그래. 얼마 뒤 강씨는 자신의 소관에 있는 고을 수령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동안 고생한 수령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였다. 정씨는 그 편지를 받고 의아해했다. 아니, 지금 도장을 잃어버려 알아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잔치라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아버님, 아무래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집 딸이 매우 영특하다고 소문이 났던데 어쩌면 그녀가 무슨 일을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함께 동행해야겠습니다, 냥냥. 그렇게 정도령은 아버지와 함께 직접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품속에 감사인을 잘 넣어둔 채 한참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즐기는 중에도 정도령은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때였다. 불이야! 불이 났다! 불이야! 관찰사 어른, 안채에 불이 나서 난립니다요. 어이쿠, 알았다. 그러면서 강씨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정씨에게 던져놓고 급히 뛰어갔다. 어허, 이런 경사로운 날에 이런. 그 순간 정도령은 빠르고 조용히 아버지께 다가가더니 감사인을 강씨 두루마기에 도장함에 얼른 다시 집어넣었다. 뭐 하는 것이냐? 아버님, 이건 필히 저쪽의 계략임에 틀림없습니다. 뭐라? 제가 계속 지켜보았는데 불이 나기 직전부터 강씨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으며 방금 뛰어갈 때 역시 입으론 큰일 났다 외쳤지만 그의 눈빛에선 걱정하는 티가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그리고 보십시오. 자신의 두루마기를 아버님께 두고 갔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돌아와 감사인이 없어졌다며 아버님께 꼬투리를 잡을 것입니다. 헉, 그렇구나. 예, 그러니 오늘은 이만 물러나시지요, 냥냥. 그래. 그러자꾸나. 돌아온 강씨는 역시나 두루마기에 손을 넣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도장함을 확인했다.
감사인이 잘 들어있는 것을 보고 흡족해하며 좌중에게 말했다. 큰 불은 아니어서 금방 끄고 왔습니다. 일이 즐거운 날 어서 다시 한 잔씩들 드시지요. 냥냥. 딸아, 역시 네 말처럼 그 녀석들 짓이 틀림없었구나. 정말 제자리를 찾아 들어왔다. 이제 내 당장 그 녀석들을 모조리 잡아다 경을 칠 것이야. 야오. 안 됩니다, 아버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설령 아버님이 직접 증언하신다 해도 도장을 경솔하게 한번 잃어버린 건 사실이니 곤란에 빠지실 것입니다. 헉, 그렇구나. 역시 그 집안에 영특한 아들이 있다더니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은 당황했을 그 짧은 찰나에 저의 의도를 모두 파악한 데다 최악의 수를 피해 최적의 수를 두었습니다. 잘못 손댔다간 분명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알겠다. 이번 계책은 분명 영특하다던 딸이 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감사인을 지니고 왔을 것도 분명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형국이 돌아갔으니 어쩌냐 아들아.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곁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가 또 있느냐? 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지 않습니까? 그 딸이 시집가고 나면 그 강씨 곁에서 더 이상 조언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냥냥. 오, 그래 내 아들. 너만 믿는다. 왜 그러느냐? 예,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제가 옆에 있는 동안 괜찮지만 제가 시집가고 나면 그 누가 아버님께 조언을 드릴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정도령이란 녀석 보통이 아니던데. 이 시절엔 시집간 딸은 정말 출가 외인이라 친가에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그땐 그랬다. 아버님, 일이 된 거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를 정시도령과 혼인시켜 주십시오. 뭐라? 아무래도 제 짝이 될 만한 사람으론 그 사람 이상 가는 사람이 없을 듯 하옵니다. 이참에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해를 청하시지요. 오히려 정도령과 저라면 두 집안이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큰 위기에서 구했던 영특한 딸의 말이라 강씨는 깊게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 냥냥. 그렇게 강씨는 정씨에게 중매장의를 통해 혼인할 뜻을 비췄다. 정씨와 정도령은 한 방 먹은 듯 크게 놀랬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는 정도령이었다. 하하하하, 정말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아버님. 그리 하시지요. 그 처녀와 절 맺어주시면 호랑이의 등에 날개를 단 격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원수관계를 청산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가시지요. 호호, 그래. 내 너의 판단이 그렇다면 나 역시 그리하도록 하마, 냥냥. 그렇게 두 집안은 혼인을 통해 원수였던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집안을 크게 일으킨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쪽이었구려. 내게 한 방 먹인 처녀가. 서방님이야말로 저의 계책을 피해가셨으니 대단하십니다, 냥냥. 하하하하. 우리 사이만한 인재가 또 어디 있겠소? 호호호호. 우리 며느리는 또 어떻구요? 천하 제일입니다 그려. 그런데 옛 이야기 맛집으론 어디가 최곤지 아시는지요? 알다마다요. 당연히 전설의 곤양 아니겠소. 구독, 좋아요는 필수지요. 오, 맞습니다. 허허허허. 저는 이미 구독, 좋아요에 알람에 댓글까지 꼬박꼬박 달고 있답니다. 정말 훌륭한 집안이요. 호호호호호호. 구독, 좋아요 하시고 전설의 곤양 복덕 꼭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